중하게 이렇게 처벌받은 것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많고 약간 자포자기한 데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험, 저도 이제 변호사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실제로 증언하는데 옆에 나가서 변호인이 뭐 코치해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앞에 나가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없는 증언이었습니다. 이게 더 재밌는 게 지금 하트페어리님이 나 벌금 좀 깎아줘요. 너무 웃긴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김건희가 증인신문 마친 후에 아니 저번에 지난달에 나 증인 출석 안 했다고 신문 안 했다고 그 벌금 300만 원 때린 거 그거 좀 깎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취소됐대요. 과태료가. 이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는 보니까 자포자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가 되게 센 것 같다. 특히 돈에 대한 오히려. 집착이. 돈에 그러니까 대한 이게 집착. 막 그동안에는 본인 재판에는 증언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뭐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식으로 행동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 재판이 아닙니다. 아닌 거죠. 본인 재판이 아니라서 이게 아무런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본인 재판이 아니라서 안 나갔더니 지난달에 재판부가 증인 출석하라고 했더니 안 나와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때렸더니 내가 내 재판도 아닌데 내가 가서 증언을 왜 해야 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가 이제 자기 재판이 아니니까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심이 드러난 거죠. 300만 원 깎아달라. 나 나왔잖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김건희가 황당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날도 더운데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건 드라마가 된다. 조용히 자숙해라. 근데 네. 김건희가 진짜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많죠. 아유, 예. 장난 아닙니다. 그쵸. 김건희 본인 재산이 그 작년에,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50억 현금만. 이거 예금으로. 현금만. 예. 그 집도 집도 저기 서초구에 있는 비싼 그럼 아파트잖아요. 비싸, 예. 네. 그게 한 60평대 사니까 지금 기준으로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35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5억 빼고 본인 재산만 50몇 억인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본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를 본인이 다 예금을 갖고 있는데 그 300만 원 아끼고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짜 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국민 보기에 진짜 나쁘끄럽게 네. 추잡스럽게 그거 나 짝퉁 더 사봤어. 그거 필수품이야. 영부인의 클러치가 왜 필수품입니까? 처음 들었어요. 품격이 네. 필수품이죠. 저 그 조사하고 싶더라고요. 하도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영부인들에게 좀 조사를 해보고 싶다. 전 세계 영부인들에게도 조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을 향해서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보셨어요? 나만 했죠? 이러면서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냐? 라는 식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예. 이게 이제 수치심이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치심이라는 표현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고급스러울 정도로. 아까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영부인이 없었죠. 네. 이런 영부인이 없었는데 수사를 다 해봤냐라고 물어보는 예.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네요. 예,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왜 영부인이 결정을 해요?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지내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사실 김건희가 이럴 위험에 대해서 윤석열이 후보 시절부터 문제가 돼서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사실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낄 사람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부인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민낯을 내보이는 거는 예. 저도 놀랍진 다른 않은데 사람 재판에서.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부끄럽네요. 묘하게 윤석열하고 겹치는 게, 너 검사 해봤어? 이 말을 재판에서 그러네요.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비슷해요. 너 영부인 해봤어? 이거잖아요.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의 영치금 있잖아요. 감옥대 가지고 네, 사람들 네, 보내준 거. 네. 그거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한 13억? 17억. 더 늘었군요. 네. 본인 대통령 연봉이 1억 얼마인데. 너무하다, 그리고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예금이 6억 6천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감옥 가가지고 1년 동안 받은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지금 한 2배? 3배를 더 번 예. 거예요. 그것도 이 영치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가 가져가려면. 예. 한도가 있어가지고 예. 그 한도 꽉 차면은 자기 계좌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로 그냥 이체만 시킨 게 511회. 511회? 그 안에서 돈 꽉 차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예. 얼마나 무슨 이거를 그냥 재미로 삼았는지. 근데 그것도 이슈가 있던 게, 그 511회에 이체하는 그 업무를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래요. 그 구치소 내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기 아, 때문에. 변호인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네, 있다고 이 하더라고요. 규정에 따라 옮기는 거라. 그렇죠. 그게 네. 무슨 낭비인 거야. 시간 야. 낭비, 예, 인력 낭비, 여러 가지로. 그 문제는 좀, 저는. 김건희도 1억 정도 벌었습니다. 대선이 그걸로 충분히 과태료 내고. 내고도 남아요. 지금. 예. 그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공짜로 받는 거 좋아하고 과태료 300만 원 그거 깎으려고. 영치금에 세금이 부여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엔 증여세를 내지 않을 거예요.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맞아요. 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한 게 변호사님께 여쭤야 되는데 짝퉁 가품 많이 샀다, 뭐 당근에서 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이거 저작권 위반이라든지 상표권 그렇죠. 이거, 예, 위반이죠. 위반이고 실이죠. 이거를 영부인이 이럴 수 있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를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이게 뭐 저작권 이걸 떠나서 이게 영부인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예. 제가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표권 저작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가 정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자기 말로는 뭐 클러치를 뭐 때마다 케이스마다 다 갖춰야 된다는 거고 네. 본인 말로는 상당한 숫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말대로라면. 네. 그래서 이거 수사해봐야 되고요. 이거 만약에 문제되면 이것도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라 좀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의미심장한 게 내 성격상 그런 거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부분 그 말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일상적으로 이런 걸 다 받아왔는데 그때마다 확인하지 않았어. 많이 받았어가 이 안에 함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인 안 해. 이게 대통령 된 지 3년인가 2, 3년 예. 하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 전에 남편이 계속 검찰청 고위공직자였고, 총장이었고. 맞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검사들 그 이야기 뭐 하면서 뭐 이런 부정과 뭔가 이런 부패 뭐 이런 것들 뭐 주고받고 뇌물 주고받고 이런 게 일상이었다는 거를 본인이 보여준 것 같아요. 예. 나 이런 거 직접 내가 안 해. 다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이 관직을 본인의 그러니까. 뭔가 사익을 추구하는데 뭔가 썼는지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익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너무 짜치지 않습니까? 창피하죠. 사익은 그래도 뭐 내가 크게 해가지고 돈 땡기는 거 이런 거 그치. 진짜 나쁘다. 근데 명품 가방 이런 거 네.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 돈으로 사면 50억 되지. 있으면 나는 사겠다. 제가 가서. 예. 김기현도 되게 웃깁니다. 이거 왜 어떻게든 이게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세비로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비로 사가지고 뇌물을 그 대통령 와이프 당선자 시절이었나 하여튼 네. 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국민의힘 사람들은 국민 혈세로. 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사실 김건희가 낸 그런 격앙된 반응이 이전에 나 이거 지금 받기는 받았는데 일부 뭐 샤넬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격앙된 모습은 아까 이제 좀 심적으로 흔들리는 거일 수도 있다고 아니면 이제 포기한 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전략적으로 뭐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게?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전혀 도움 안 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자기한테 손해 간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김건희가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자기한테 법적인 유불리를 판단할 정도의 지식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 생각에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나, 실제로 뭐 법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본인이 뭐 변호인의 조언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변호인이 있으니까. 변호인의 조언까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김기현 전 대표. 이게 사실 김기현 전 대표 부부 재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 이런 증언이 이 김기현이나 그 부부에게 어떤 적용이 되나요? 저기 어쩌다 받은 건 인정한 셈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김기현에게는 치명적인 증언을 증언이죠. 하는 거네요. 증언이고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이걸 보고 좀 궁금했는데 김건희에게 금품이나 이걸 줬다고 해서 문제됐던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김상민 전 검사라든지 뭐 이제 유죄 확정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기현 이것도 그렇고 근데 김건희가 이걸 받았다는 걸로 기소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좀 전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데 본인도 그렇게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됐나? 그러니까 김건희 지금 통일교에서 받은 거 몇 개 받긴 지금 사실 문제가 된 건 그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게 과연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맞나? 제대로 기소된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부분도 네. 좀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겠어요. 네. 분명한 건 이 클러치백 수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그때 여기 재판부가 판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처벌 규정은 없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 영부인 배우자가 부분이라서. 뭐 뇌물 받았다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윤석열 그 정부에서 뭐 법무부였나요? 아니면은 어디 법제처였나? 예. 이게 그 법 적용은 아니다. 예, 예. 권익위에서 예, 예. 권익위에서 그런 걸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막는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그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이 조금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사실 김건희도 그 점을 뭐 악용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예, 하고 예.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김건희 사건, 뭐 한덕수 사건, 이성민 사건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3고심 대법원 판결을 하겠다 해서 전원합의체로 돌렸잖아요. 요게 좀 시간 끌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간 끌기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오히려 본인한테 사건이 왔을 경우에도 본인이 스스로 기피해야 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기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보통하니까 대법관이 회피하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자기한테 온 사건이 아닌데 본인이 재판장인 방식으로 돌려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조희대에 대해서는 계속 내란 관여 여부가 계속 논란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본인한테 가져가는 건 단순히 끌기가 아니라 자기가 대법원장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남용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남용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제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재판의 그런 신빙성을 흔드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지연시키고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하면서 본인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거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도 지금 한 분, 노태학 대법관은 7개월 정도 미뤄졌고 네. 이훈구 대법관도 지금 이제 곧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 얘기까지 나와요. 청와대랑 1대1로 지금 거래하는 거냐. 네.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생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냥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노태학 그 후임 같은 경우에는 네.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사전 청문회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문회조차 그 청문회를 그러니까 지명을 안 했으니까 그 청문회 때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한두 달 전부터 아니 왜 지금 청문회 끝나고 보면은 임기를 맞춰가지고 딱 이제 대법관의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왜 그때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러고 이것이 6개월, 7개월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앵커께서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거래하려고 그러는 것이 거래하려고, 아니냐.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이후로 그런 보도들이 꽤 많이 쏟아져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뭐 여러 가지 내란 관련된 재판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자신이 계속 하겠다 이런 뜻을 그냥 아예 대놓고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법원의 장을 맡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예. 지금 대법관 제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 명백히 헌법적 의무를 사실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대법원 제청을 안 하는 사이에 또 한 명의 대법관이 지금 여기 또 퇴직해야 될 상황이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명이 비는데 이게 지금 조희대가 이걸 안 하고 버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정말 탄핵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예. 아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법조계에서 사실 이제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리고 대법관 임명을 안 하고 버티는 거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쯤 되면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탄핵 전국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탄핵 맞습니다. 사유로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정도 사유에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후보가 이 조희대 탄핵안을 들고 나왔고 김민석 후보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좀 추진을 해볼 만하다.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도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지금 재판 나왔어요. 재판 나왔어. 그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갔더라고요. 네. 지금껏 안 나오다가 겨우 과태료 낸다고 해가지고 끌려갔는데 가서 나만 받았냐 다른 사람은 왜 조사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예, 게다가 무슨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고 그 드레스 코드에 따른 클러치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때 짝퉁 같은 것도 많이 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아무튼 거짓말을 하시는데 예. 저 클러치는 그 클러치는 로저 비비의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부인이 사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클러치팩이 필요하고 나만 받았냐 영부인들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건희가 영부인 당시에 영부인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저기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순서를 정해가면서 예.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물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배용 씨가 금 거북이를 준 것도 그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만나자마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과 영부인 나라를 대표해야 되는데 옷이 문제다. 액세서리가 문제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부자인데 자기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왜 남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저 서성빈한테도 받고 지금 나온 사람들 로봇계 보면 사업가. 네, 예. 자범들 같은 사람들한테도 만날 때마다 뭘 받았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6,500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와. 근데 이분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한테 돈을 생각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꿈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나만 잘못했냐 이러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다 걸린 사람인 줄 알고 있나 봐요, 자기가.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 수사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 김건희 씨 집무실 쓰는데 10억 들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기소합니까 김건희 씨를? 관저 이전 관련돼서는 그 종합특검에서 수사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관저 이전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비서관도 김대기 전 비서실장입니다만 지금 구속됐죠. 구속이 예.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죠. 지금 윤핵관 윤한홍까지 불려갔는데 예. 윤핵관에서 김건희로 가려면 건진법사가 중간에 필요한데 네. 건진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지금 김건희만 지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종합특검에서 지금 김건희를 그 크고 많은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 기소할 것 같은데 그게 관저 이전 관련해요. 모든 관저에 대한 선택과 그 지시는 김건희가 내렸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에 관저를 정할 때 네. 걔를 이렇게 안고 외교부 장관 공관 그리고 뭐 합참의장 공관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우상호 의원이 폭로했을 때 사실 아니라고 또 사실 아니라고 굉장히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리고는 막 소송한다고 했었는데 예. 그때 김건희의 그 설명을 제가 대통령실 쪽에서 들었는데 걔를 안고 가지 않았다. 걔를 끌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다르다. 거의 그런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걔와 함께 거기 등장한 건 사실인데 사실인데 그 또- 디테일한 묘사가 틀린 것이다. 그렇지. 자기는 걔를 안고 있지 않았고 자기 옆에 일 봐주는 아줌마가 안고 있었다. 그리고 걔를 끌고 갔지 나는 안고 있지 않았다. 근데 걔를 끌고 가서 이렇게 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걔를 데리고 간 게 그 공간을 보러 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공사, 과정 그 하나하나를 김건희가 허락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전생 같은 이야기네요. 2차 특검 예. 김건희 21건 문제가 잘 파헤쳐지고 있는데 네. 2차 특검이 이제 한 20일 남았죠? 예, 8월 23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연장 안 되고 연장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기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초가 그냥 줄줄이 기소가 네, 기소하면서 된다? 거의 끝납니다. 예. 그런데 김태효, 네, 구속됐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 구속됐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을 구속한 것만 해도 네. 2차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성과를 꿰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크고 중요한 범죄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예. 검찰이 내란에 어떤 관여했는지, 심우정에 대한 영장은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예. 다시 청구를 못하고 있는데 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국정원이 내란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기소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 관련해서요? 네, 기소합니다.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도 기소가 되나요? 기소하겠다고 종합특검 쪽에서 방침을 세우는 방침을 것입니다. 정했다고 저는 거기까지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어떤 문제였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이 어떻게 내란에 관여했는지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한 부분 이 부분은 아직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쪽 수사는 좀 더딥니다. 컨테이너는 찾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컨테이너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걸 찾으면
아니 그냥 쉬운 일인 것 같은데 너 왜 박근혜 구속 안 시켜? 너 이명박은 왜 구속 안 시켜? 혹시 말을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열심히 예. 쫓고 예, 있습니다. 예, 이 저는 쉬운 일 김건 아니다. 윤석열의 그 돈 창고를 지금 그렇죠. 저수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가 더 파이팅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김건희 씨의 계엄 당일의 행적과 관련돼 있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긴 어려운 건가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계엄 때 그 성형외과에 가서 시술을 받았다는 게. 네, 그 의사 만나셨잖아요. 네. 예. 그 의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걸 보면 거기까지는 알리바이가 맞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봤다. 여기까지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내란 때 김건희가 뭘 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닌데. 그죠. 결정을 분명히 했을 텐데.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꼭 누구한테 물었습니다. 아, 그래서 건의로드 그래서 취재 김건희 다니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계속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주로 무속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속인한테 물어봅니다. 예, 예. 둘 결혼도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물어본 사람 제가 찾아왔잖아요. 만났잖아요. 결혼해서 잘 살다가 나중에는 같이 감옥 간다 그랬나? 아니 그렇진 않았죠. 근데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왜 근데 꼭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엄 때 관저 이전 때도 점쟁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계엄 때도 계엄을 잡아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쫓아가서 점쟁이한테 네가 봐줬지 그러면은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찍습니다. 나는 아니었고 그때는 아니었고 그때 누구랑 가까이 누구랑 얘기했어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쫓아가. 예, 묶어가지고 진짜 다큐멘터리로 영화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할래 힘들고. 아, 시리즈가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걸 네. 또 모아보면 힘이 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재판,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부부의 김건희 씨한테 이제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줬다라는 부분, 이 대가성 인정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김건희 씨는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김건희라는 인물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요 워딩들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검사님 영부인 나 말고 다른 사람 조사해봤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예, 뭐 이런 것들. 난 당근마켓에서 구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단 말이죠. 짝퉁도 사봤다. 진짜. 자,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 어떻게들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본인은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물로 받은 건데, 내가 지난 재판에서 다 인정하지 않았냐, 받은 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그거 아니고 선물이다. 그리고 누가 로저 비비에를 뇌물로 주냐.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나는 이런 증언을 할 거면 여기 왜 나왔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마지막에 한 문장이 있었잖아. 뭐요? 내가 직접 나왔으니 과태료 깎아달라. 왜냐면 지난번에 출석을 안 해서 증인이 안 나오면 이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으니까. 아니, 저는 와, 같아요. 더워서 나온 것 더워서. 폭염을 못 이기고. 저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너무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헷갈리죠. 가방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과태료 좀 깎아주세요. 이거는 나는 진짜 이 사람 진짜 알뜰하다 진짜. 자기 돈으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까지. 이 얘기 있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당대표에 당선된 부인이 이제 영부인한테 클러치백을 선물하는 게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김건희 씨가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 김건희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건 아니겠나. 그러니까 입을 열게 하기가 어렵지만 한 번 입을 열면 말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말을 막 한다. 근데 어제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계속 그냥 말하자면 그냥 뭐 시든 꽃처럼 앉아 있었잖아요. 모든 재판에서 네. 부축해서 일어나고 말도 안 하고. 네. 근데 어제는 갑자기 입이 터져갖고 검사랑 판사한테 막 나무라고 이게 이례적이냐? 그러니까 검사님은 뭐 저 말고 영부인 다른데 영부인 수사도 해보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보면서 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진짜 과태료 때문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저는 더워서라고 봐요. 더웠어. 우리 과구신 기자의 해석은 뭡니까? 이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사람이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심정을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그러면서 갖고 그래. 왜 쟤도 그랬을 거고 쟤도 그랬을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라는 그 억울함. 그게 우리가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게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통상적으로 그냥 원래 영부인이면 하던 정도 한 건데 나만 갖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 나쁜 특검들이 정치적으로 날 몰고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는 그 다른 영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본인은 어떻게 아시는 거죠? 다른 영부인들은 그러면은 뭐 더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는 건지 흔히들 그렇게 다 알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나? 그래서 얼마 정도 뭐 단톡방 같이 네. 이게 참 이 장면을 두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태도가 바뀐 이유를 해석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구속 만료 기간이 원래 8월 혹은 이제 2달 연장해서 10월까지 갈 때까지 형 확정이 안 되면 풀려날 수도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풀려난 이후에 어떤 이 사법적인 대처를 할 준비를 마친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또 하나는 지금 전원 합의체로 뭐 좀 재판이 넘어간 게 있으니까 아직 형 확정이 안 될 거고 네.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그걸 지금 날짜를 안 잡았단 말이죠, 기일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는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포석이나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뭐 변호인단은 그런 계획을 야심차게 세워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고 그 일단 어쨌든 1심과 2심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의 법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특별한 피의자들이잖아요. 특별한 범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다시 지난번에 이제 직위헌 파동이 있었는데 또다시 뭔가 이런 날짜나 이런 법의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풀려난다? 이거를 법원이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변호인단은 어쨌든 뭐 그런 전략을 세웠을 수는 있죠. 변호인단의 전략,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법 기술이고 변론의 어떤 이게 전략이라면 정말 이건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사실은 좀 변호인 들고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변호인 빙에 뭐 돈 받는데 뭐라도 해야죠. 해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씨가 입을 열면 열수록 진짜 이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냥 본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인식 자체가 되게 특혜적이고 매간매직이고 뇌물이고 되게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는데 이게 되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말 한마디에 그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인식, 동정심마저 생길 수 있는 것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조희대 대법원 자체를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도 안 하고 있고, 뭐 노태학 대법관은 이미 임기가 끝났고, 임기 끝난 사람이 6.3 지방선거 때까지 선관위원장 맡고 있다가 지금 이 일들을 또 겪고 있는 것이고, 이은구 대법관도 이제 곧 9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두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임명을 안 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전원 합의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김건희 씨는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풀려나는 거예요,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능성은 있죠. 형국이거든요. 네, 진짜요? 가능성은 있죠. 이게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나왔다 들어가는 게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더워요, 근데 지금 너무 덥다. 또 시원해질 거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 더 가혹할 수 네, 있다. 이 두 명,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제가 볼 때 지금 뭐 어떤 테크닉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시 풀어준다? 예를 들면 구속기간 만료됐다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굉장히 중대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게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풀어준다? 모든 피의자는 그런 권리는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설명하면 아마 법원 뒤집어질 거예요. 지기현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 일이 없었을 때는 그 일이 가능한데 네. 지기현 하도 사례를 법원이 있었잖아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이러면 법원이 어떤 난리가 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 앞에서 숯불시켜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면 진짜 대법원 내려 보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뭐 지금 일정상이나 고윤준 앵커 얘기한 것처럼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선택 그렇게까지 파국적으로 갈 수 있을까? 뭐를 위해서?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기현 판사의 그 윤석열 구속 취소시켰던 부분과 검찰이 당시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뭐 판결들이 나올 때 예를 들면 우희성 판사가 김건희 씨한테 뭐 여러 부분들 무죄 줬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연결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노경필 대법관,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특활비를 마음대로 썼다라는 부분을 당시에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인가 어디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게 1, 2심에서 그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와서 이게
파기됐어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없는 일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니들이 소를 제기해라. 이게 근데 이까지 오는데 2년 몇 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찝찝하다는 거지. 그렇죠. 예.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기술적으로는. 근데 그동안 뭐 했냐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시간만 끌면 되는 게 예상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어쨌든 대법원으로서 이 신뢰를 담보받고 국민의 법감정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루